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서커맨도 다른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한 4개월 정도 지금 방송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했던 제 5회차 방송이죠. 그러니까 웹 기본 소스에 대한 분석 또는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나머지 편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웹소스의 기본적인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볼 텐데요. 지난번 방송까지 이제 보신 분들은 웹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어떤 파일을 어떻게 열고 이런 부분까지는 다 숙지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웹 로그인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걸 감안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XAMPP라는 걸 설치를 해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PC, 개인 PC들이나 또는 컴퓨터들을 서버로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요. 그 서버로 만든 프로그램이 보통 이제 기본 설치를 하게 되면 C 드라이브에 XAMPP라는 폴더 안에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자동 실행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컨트롤 판넬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판넬로 실행을 하시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올라오면 MySQL 스타트를 하고 아파치도 스타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아파치, PHP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갖춰진 상태인 거죠. 내려놓고 이제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본인 컴퓨터에서 자기 걸 보는 거죠. 들어오면 화면에 이렇게 떠올라 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 했던 스마트 스위치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제 방송 진행을 했었는데 또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고 최근에 이제 QR 전자명부 관련된 시스템들이 계속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다시 재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해서 다시 스위치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관리자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처음 설치하셨다면 초기 비밀번호가 12345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저희가 이걸 배포를 할 때 업체 쪽에서 이제 사용자 2명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버전을 프리로 배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청들이 2명이 너무 작고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사용자 자체를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자체는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생성을 시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드민 12345로 들어오시면 이제 QR 코드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회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개인이 이 QR을 가지고 전자명부로 남길 수 있는 QR 형태로 이제 지금 변형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이제 스위치 기능이 아무래도 배포를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라 스위치를 추가를 할 겁니다. 메뉴에 보시면 지난번에 보셨던 이제 스위치하고 관련된 메뉴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추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본 배포판 버전 다운 받으신 분들은 최근에 나오는 배포판 다시 한번 다운 받아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지금 한번 알려드릴게요. 업데이트는 지금 myjava.랩114.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커뮤니티에 보시면 자료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지사항에 웹박스네트 공개용해서 스마트 원격 관리, 와이파이 등 기타 QR 명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상단에 있는 XAMPP 이거 지난번에 학습을 한번 했었죠. 3회차에서 한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XAMPP 밑에 있는 이제 PHP 5.6 버전이고 두 개 실행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웹서버 PHP 환경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학습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까지 해줘요. 그런 다음에 웹서버 첫 실행을 하게 되면 첫 실행에서 나오는 그 키 값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키 라이센스 풀린 라이센스를 다시 반환한다고 그랬었죠. 그걸 받으셔서 다시 재실행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그 환경이 다 갖춰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에 차를 방송을 보시는 방법도 있고 이 내용을 보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오늘은 소스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단 메뉴부터 바꿔야 되니까 첫 번째는
XMPP 하신 분들은 XMPP 폴더 밑에 보면 HTDOC라고 HTDocs라고 이제 보통 발음을 하는데 이 폴더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에 메인이라는 폴더 밑에 스킨이라는 폴더 안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언더바 탑 지난번 마지막 방송에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을 주로 다뤘을 텐데요. 탑이라는 부분 에디터로 여시고요. 열어지면 이렇게 열립니다. 탑을 에디터로 여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아마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보일 텐데요. 장치 상태 보기. 요게 스위치에서 썼던 명령들이죠. 자, 요거를 지금 저희 이제 QR코드 배포판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이거 다 풉니다. 일단 풀어버릴게요. 그리고 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QR 때문에 있는 건데 이미 있는 기능이니까 그냥 둬버릴게요.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미 저장이 된 상태니까 제 컴퓨터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를 F5 버튼 눌러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메뉴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콘 부분. 이거 원래 스위치에서 처음에 할 때 이제 했던 메뉴들이죠.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수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로그인하고 오늘 해야 될 게 회원 가입 부분으로 로그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그인을 하지 말고 로그아웃을 해야겠죠. 로그아웃 처리를 하신 다음에 자, 첫 번째 로그인하고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로그인 버튼이 예전에는 이제 이 하단부에 저희가 위치를 해놨었는데 이게 사용하시는 분이 또 내려서 그 부분 찾아야 되고 불편하다 보니까 상단으로 이제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현재 버전에서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먼저 잠깐 보고 회원 등록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로그인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 상단부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5번째 5회차 방송에 한번 보시면 이 상단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파일이었냐면 언더바 탑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언더바 탑을 열어놨죠. 이게 언더바 탑이거든요. 그래서 자, 언더바 탑이라는 함수고 공용 상단 함수예요. 그래서 쭉 이거는 지난번에 해석을 한번 했으니까 자, 상단부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로그인하고 관련된 부분이 위치가 쭉 내려보시면 요 부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석을 따로 달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시간 러닝하는 부분들 여기서 시간 가고 있는 부분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있을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헤더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헤더라는 태그 가지고 클래스를 태그라는 걸 옵션을 줬고요. 이 반응형 웹스킨은 이 스킨에 맞는 CSS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CSS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별도로 또 학습을 하긴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걸로 보고 클래스에 헤더라는 클래스를 줬다면 CSS 어딘가에 헤더라고 정의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반응형 스킨에 해당하는 클래스 헤드가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고 텍스트는 버티컬 센터니까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을 센터로 갖다 두겠다는 얘기가 정 가운데로. 그래서 이게 가운데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위치가. 자, 그 위치에 와 있는 부분에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셋업 1이라는 부분, 뭐 셋업 4에 해당하는 부분, V로 따지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인 거죠. 관리자가 설정해서 집어넣던 이 글자 두 개를 디스플레이하고 시간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로그인하고 해당하는 HTML 태그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HT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HTML 수수를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부분만 제가 어디 위치를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수를 직접 다운 받으셨기 때문에 HTML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HTML 필요한 분들은 좀 더 HTML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HTML에 관련된 방송을 하는 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V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나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써가지고 로그인 폼이라고 되어 있죠. 폼이 로그인 폼이죠. 로그인 폼이 다 로딩이 된 후에는 ID 값에다 포커스를 하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ID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름 이 폼 안에 있는 ID 값에다 포커스를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페이지가 처음에 로딩이 될 때 리프레시를 해보면 커서가 여기서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 포커스라는 명령 때문에 깜빡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용할 수 있게 아이디를 편리성 때문에 준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로그인은 아이디라는 비밀번호를 받아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아이디는 여기서 받고 비밀번호는 여기서 받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뭐 자동 다음에 오실 때는 자동 로그인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체크를 해놓으면 이건 어딘가 이제 기록을 해놨다가 써야 되는데,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옵션이 체크가 되면 다음에 올 때도 이 옵션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쿠키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안에다가 24시간 안에 재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냥 비밀번호 아이디를 그 빈칸에다 같이 넣어주게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24시간이 넘어가면 이 쿠키 사라지겠죠. 그러면 다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좀 이따 이건 동작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밑에 내려보면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버튼 태그에 의해서 버튼 만들어 놓고 서브밋 시켰어요. 서브밋이 됐다는 얘기는 폼 태그에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그인을 할 때는 모드가 로그인이고 서브 모드가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파일 중에 스킨 밑에 보시면 로그인 프로세스 이 파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일은 뭐 특별히 수정하실 내용은 없어요. 시스템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일자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건 따로 분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일자화 시켜놓은 코딩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해서 정상적인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 처리를 해줍니다. 로그인이 되고 나면 로그인 기본 정보들을 브라우저에 로그아웃 할 때까지는 쿠키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페이지가 로딩이 될 때 이 쿠키를 읽어가지고 로그인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로그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위를 보시면 이제 if 명령이 하나 있죠. 로그인이 되고 나면 멤버 아이디라는 부분하고 멤버 키라는 부분에 멤버 키 같은 경우에 로그인 한번 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나중에 개인정보나 암호화 문제 때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로그인을 할 때마다 생기는 가변 키가 이제 들어가는 변수고요. 아이디는 본인이 입력해서 집어넣었던 그 아이디 값이죠. 이 두 개가 비어 있거나 둘 다 이제 똑같이 비어 있는 경우죠. 비어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 화면을 보여줘서 로그인 하라는 얘기예요. 저 두 개 중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면 이미 로그인이 된 상태인 거죠. 로그인이 된 상태는 접속한 정보를 보여주는 구조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지 않았다면 이 두 개가 그리고 레벨 로그인 했던 분의 레벨이 뭐 사용 안 하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분은 쓰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에러를 띄울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는 로그인 정보를 띄워주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QR 다운로드 받는 거, 뭐 로그아웃 버튼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언더바 탑에서 로그인 처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구성을 해보면 어드민으로 들어오고 1, 2, 3, 4, 5 플레이를 해보면 로그인 버튼 누르는 순간에 지금 이제 아까 쿠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동 체크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번쩍하면서 이 부위는 로그인한 상태로 처리되고 로그인 에 필요한 입력 화면들 다 없어졌죠. 그 다음 내려와 보면 로그인이 됐다는 전제하에 로그인 정보를 여기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표기한다는 얘기는 다 쿠키 정보가 이미 라이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로그아웃을 해보면 자, 빈칸에 보십시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쿠키에서 살아있습니다. 24시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풀고 로그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들어왔다 로그아웃을 해버리면 사라지게 됩니다. 쿠키를 없애는 거죠. 다시.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자동 로그인 처리를 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은 뭐 이제 소스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어떻게 점프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건 금방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간파가 되실 것 같고요. 회원 등록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회원 등록 누르게 되면 위에 보시면 모드가 멤버고 서브 모드가 REG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드가 멤버니까 멤버의 REG, 언더바 REG. 이 파일명 찾는 법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는 보면 똑같이 자, 이 파일을 제일 먼저 로딩을 하게 되면 펑크라는 이제 공용 함수 로딩을 한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써야 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액트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 서브액트라는 모드는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서브액트라는 모드에 프로세스가 오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할 것이고요. 서브액트에 체크 ID라는 경우면 이 부위를 실행합니다. 근데 체크나 프로세스가 아닌 모든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회원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첫 페이지가 이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else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위가 저런 화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위가 이런 화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어떤
성격의 사이트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받지 말아야 될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QR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로그인해야 되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있어야 되고 이름도 옵션으로 뺐습니다. 이름 정보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옵션으로 빠져 있고 휴대전화 정보는 필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입력을 하면 이제 회원가입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내려와 보면 태그에서 이제 뭐 나우 카테고리나 서브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디자인에서는 나우랑 서브가 여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멤버 인포메이션 이 변수 이 변수는 랭귀지라는 옵션 안에 한국어 버전이죠. 한국어 버전에 여기하고 해당하는 사항을 열어보시면 돼요. 멤버 찾기 찾아볼게요. 그 들어가서 멤버를 찾아보시면 회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변수를 썼더니 그냥 글자가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인포메이션 당연히 뭐 영문 글자상 정보겠죠, 당연히. 해보면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하고 정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변수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회원하고 정보 글자가 여기서 적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꺽쇠 스몰 요거보다 작은 글자로 카인드 값. 자, 카인드 여기 PU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회원 정보 PU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회원 정보 PU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그 밑에 이제 뭐 홈 슬래시 회원 같은 방식으로 표시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와서 요 부분을 이제 디스플레이 했다는 얘기고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입력을 지금 받아야 되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아까 그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로 입력했을 때 이건 하면 안 돼, 뭐 빈칸이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고, 그 중에 보시면 아이디 값하고 필수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핸드폰 필수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는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폼 반려 안에 값이 없다면 에러 띄우라는 얘기거든요. 세 가지는. 이게 이상 없으면 서브밋 합니다. 서브밋은 밑에 보시면 HTML 이제 이건 아신다는 전제에 하는 겁니다. 네임에 멤버 폼이라는 이 폼을 액션 걸려있는 부분, 여기 액트가 셀프고 모드 값이 똑같고 모드고 서브 모드 똑같죠. 자기 거. 자, 그럼 이건 뭡니까? 멤버 reg까지 똑같은 거예요. 자기 파일을 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대신에 서브 액트가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내려올 때 보시면 서브 액트 프로세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 폼이 실행이 돼서 저 아이디 비밀번호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버튼 누르는 순간 이쪽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아이디 값하고 뭐 이메일은 이제 체크 포인트에서 뺐으니 주석 처리했고요. 패스워드 2개만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변수에다가 필요한 값들 쭉 집어넣고 데이터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리저트 시킵니다. 여기에서 지금 멤버 안에 뭐 아이디 값, 이메일 값 또는 핸드폰 값 이 세 개 중에 똑같은 게 한 개라도 나오면 에러 띄웁니다. 중복 회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라이팅 합니다. 여기 데이터 있는 변수 모든 걸 가지고 라이팅을 해줍니다. 실은 이게 PH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콜이나 이런 문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떤 복잡하게 이렇게 라이팅을 시켜야 되는데 이 툴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명령 한 줄에 다 입력할 수 있게 이미 사전 함수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편한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만 지정을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라이팅이 됩니다. 그럼 회원 등록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부분 보시면 원래 이메일 받았었는데 이메일을 주석 처리를 했고요. 아이디 값을 이런 디자인에 맞춰서 아이디 값 집어넣어서 표시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중복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서브 액트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신 것 중에 서브 액트 보셨죠? 자, 서브 액트 여기 있습니다. 체크 아이디. 여기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이 팝업으로 실행이 돼서 아까 그 화면 회원이 중복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함수인 거죠. 이것도 알고리즘적인 거는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튼 눌렀을 때 조부위가 실행이 되면서 이가 똑같은 아이디가 만약에 발견된 게 있으면 1값이 들어올 거고요. 없다면 0입니다. 없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원 쪽은 아이디 값, 비밀번호, 남녀 국분, 이름, 그다음 휴대전화 정도를 받아서 서브밋 하게 되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항상
현재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비교 함수가 프로세스, 그러니까 뭔가를 프로세싱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거나 빼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동작이 있고, 일단 그 밑에 뭔가 체크하는 동작, 그 뒤에 입력 동작이 있는 회원관리용 폼이었습니다. 자, 하나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 사용자가 직접 넣어도 되지만 이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비중독되는 함수를 하나 썼습니다. 요거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자, 체크 아이디 밑에 my id, 자기 아이디죠. 자기 아이디 값에다가 이 utility key generation 명령을 쓰면 12자리를, 앞자리 2자리는 영문자고요. 뒷자리 10자리는 랜덤하게 변하는 숫자가 지정이 되는 변수가 생깁니다. 이건 절대 중복될 수 없게 생긴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값을 미리 읽어 놓습니다. 이 값이 만약에 들어온 게 없다면 가지고 있다가 들어온 게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 값을 바로 해당하는 폼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번쩍번쩍 할 때마다 계속 틀린 키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번쩍. 자, 이걸 쓰시고 싶으면 그대로 쓰셔도 되죠. 당연히 이건 중복이 없겠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키를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테스트 3 이렇게 하나 만들고 중복을 하나 없죠. 비밀번호 뭐 1, 이름 테스트니까 테스트 3 남자는 여자는 남자 해놓고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이거 똑같은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수신동의 필요하면 수신동의 해주시고 등록하면 아까 프로세스로 간다고 했죠. 갔다가 이상 없으면 가입 축하 메시지 띄우고 다시 한번 들어온다. 다음 회원 등록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했고요. 로그인하고 이제 회원 가입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드민에 1, 2, 3, 4, 5 해서 실제 가봅니다. 회원 가입. 자, 좀 전에 테스트 3 만들었죠.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습니다. 뭐 등급을 3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교회용 등급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들어오시면 정상적으로 아까 입력했던 거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로그아웃 상태에서 회원 등록을 하고 실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6번째 시간이긴 한데 뭐 이 부분 따로 빼내고 또 다음 거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보죠. 자, 어쨌든 회원 이제 등록이 됐으면 로그 아웃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시간, 이 이후부터 나오는 거는 전부 로그인 후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왜냐면 로그인 전에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회원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관리자로 들어와서 놀아보는 걸로 해보죠. 자, 들어오면,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메인 언더바 센터에서 저렇게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걸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보면 로그인했던 정보가 있습니다. 자, 관리자가 로그인해서 관리자겠죠. 7방문이라는 거는 7번째 로그인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게 코딩이 돼 있겠죠. 로그인을 처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몇 회, 횟수를 집어넣는 부위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그 부분을 읽어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나의 정보라는 거죠. 개인정보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또 똑같이 보시면 모두의 마이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일명이 뭘까요? mypage.php겠죠. 서브 모드가 없으니까 언더바는 없는 겁니다. mypage 여기 있죠. 이걸 열어서 내용을 보시면,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프로세스 있고요. 뭔가 프로세스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 M 붙었다는 얘기는 modify 수정입니다. W write 기록. 그러면 당연히 삭제는 대리겠죠. 요거 사용법은 뭐 디테일한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그냥 뭔가를 수정하거나 하는 내용을 데이터 변수에다가 배열 형태로 집어넣고 그냥 명령어를 M이냐 Write냐 대리냐 S냐 이런 걸 줘서 정리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 리절트라는 변수값에 OK가 떨어져요. OK가 아닌 경우 다 에러죠. 그러니까 무슨 에러라는지를 표기를 합니다. 팝업으로. 그 명령입니다. util 언더바 에러는 팝업 명령입니다. 이 웹팩에서 주는 내장 명령어는 멤버맨도 마찬가지로 웹팩에 주는 내장 명령. 그게 이상 없고 다 끝났으면 그냥 점프하는 거죠. 어디로? 모드 똑같은 모드, 서브 모드 똑같은 서브 모드. 여기는 서브 모드가 아니라 서브 액트가 프로세서인 것 뿐이었죠. 근데 여기 서브 액트가 프로세서 없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else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마이페이지는 어쨌든 마이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쭉 회원가입할 때 폼, 이런 폼이 있으면 수정할 걸 수정한 다음에 수정을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세스 갖다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하고 관련된 부분만 다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페이지 했었고, 그러면 이제 관리자에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원하고 관련된 걸 건드려 봐야 되잖아요. 자, 크게 봤을 때 뭐 이제 어느 정도 파일 보는 방법들을 아셨기 때문에 파일을 잘 보시면 어드민의 멤버라고 붙어 있는 건 다 회원하고 관련된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 멤버는 관리자의 회원 관리 기능일 거고, 자, 어드민 멤버의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뭔가는 아까 레벨이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메뉴 중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설정 이렇게 내려갈지 오늘 회원하는 거니까, 자, 등급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급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회원 등급 보시면 어드민의 멤버 언더바 레벨. 자, 그럼 파일명은 어드민의 멤버 언더바 레벨. 이 파일명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파일 보는 부분 굉장히 숙제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내려와 보면 서브젝트가 프로세스돼 있어요. 뭔가 프로세싱 하는 거죠. 이거는 DB를 하든 안 그러면 뭔가 다른 걸 하든.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맨이라고 된 부분 유틸레라, 이건 당연히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저희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RFL리스트라는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간편하게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else 붙었어요. 그러면 서브젝트가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거 수행하고 그 외 모든 건 다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플러스 돕니다. 이렇게. 자, 근데 보면 회원관리가 멤버 98부터 7, 6 이렇게 막 내려가고 이름이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반 회원 같은 경우에는 회원관리의 제일 상단 부분은 보통 직원 레벨이나 관리자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출입관리에서 쓰는 경우는 소유자가 있을 수 있다.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가능, 불가능 체크해서 처리를 해놓으면 불가능으로 된 경우 이 등급에 해당하는 분들 로그인 안 되겠죠. 이렇게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 왜 이게 3개밖에 안 되지? 4개, 5개 필요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4개, 5개를 하려면 보시면, 자, 메인 밑에 보시면 컴피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처음에 할 때 첫 시간에 컴피그 파일에 대한 구성을 잠깐 봤을 텐데요. 이 컴피그 열어보시면 쭉 여러가지 변수들 설정된 부분 보입니다. 여기에 ML, 멤버 레벨, init 언더바 멤버 레벨에 해당하는 게 3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3이 잡혀 있기 때문에 3개까지 쓰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본인이 필요한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5개까지 쓰겠다라고 해서 세이브를 시키면 여기는 5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숫자를 바꿔주면 필요한 숫자만큼 쓸 수 있습니다. 멤버 레벨을. 뭐 거의 이제 설정할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3개만 쓰는 것 같아요. 줄이고요. 그러면 요 해당하는 레벨에 맞는 이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게 됐으면 아까 우리 마이페이지까지 했었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회원하고 관련된 거는 회원 관리입니다. 누르면, 자, 관리자가 회원을 관리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제를 포함해서 모든 항목을 다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지우거나 활동 잠깐 중지시키고 잠깐 로그인 안 되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한 화면이거든요. 자, 파일명은 어드민 언더바 멤버겠죠. 열어보면 어드민 언더바 멤버, 미리 열어놨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관리자만 써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멤버 레벨, 아까 얘기했던 97 이상인 경우. 자, 97 이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멤버 레벨에서 보면 97 이상이면 여기가 97이니까 소유자죠. 소유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즉 관리자 등급이든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그인하고 있는 슈퍼 어드민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에 한해서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회원관리가.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드민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뜨는 거고요. 또는 요 체크어스라고 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관리자 지정받으신 분. 자, 97 이상이거나 관리자 지정되신 분. 이 두 분이 오면 안에 거 몽땅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밑으로 보면 있겠죠. 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에라 띄웁니다. 자, 에라 0001 이걸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라 0001은
자, 데이터 밑에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KO 열어보면 에러 0001이라는 게 여기 있을 겁니다. 자, 해양 권한이 낮거나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하세요. 이거는 랭귀지 팩 형태이기 때문에 뭐 해당하는 언어로 다 바꾸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스캔으로 돌아오면 결국 이거는 이제 회원들 등급, 이 회원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자, 서브젝트 프로세스죠. 뭔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처리하는 부분. 데이터베이스겠죠. 결국 회원에. 그럼 결국 멤버 언더바맨이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하거나 상태값을 바꾸거나 라이팅하는 거. 이거를 명령어로 준 겁니다. 자, 위에 서브액트가 프로세스인 경우에 액트 값, 모디파이면 수정하고 스테이터스면 상태값 바꾸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든 경우에는 라이팅하는 거. 자, 관리자도 결국 관리자 모드로 들어오면 회원 등록할 수 있어야 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상태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이 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러 안 나면 이걸로 처리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리스트로 에러 나면 에러 표시하고 백합니다. 딜레이트 기능 있죠. 딜레이트 당연히 여기 보시면 멤버맨에 D 명령 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체크 아이디 아까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보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 등록하는 게 있었죠. 라이팅이나 모디파이 하는 거. 이건 두 가지가 같은 포맷이기 때문에 자, 라이팅은 빈칸이 많겠죠. 아이디도 없고 없는 경우고 모디파이인 경우에는 이미 가입된 부분 정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디파이인 경우에 자, 모디파이인 경우에는 읽어옵니다. 그 모디파이 할 때 회원 고유번호 값을 읽어서 이렇게 추출을 다 한 다음에 해당 항목에다가 다 넣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메일은 이메일대로 들어가고 아이디 들어가고 비밀번호 들어가고 이미 앞에서 읽어서 안 넣어줍니다. 근데 모디파이가 아닌 경우 여기 보시면 여기 모디파이인 경우는 다 읽었죠. 모디파이가 아닌 경우 없죠? S가 없습니다. 그럼 모디파이 아닌 경우는 값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my id만 아까 랜덤 함수 12자리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끝이에요. 스테이트는 1인 경우에는 회원 가동 상태고요. 이게 0이 0으로 만약 라이팅이 되게 되면 로그인 불가 상태가 됩니다. 0,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입력하고 해당하는 부분 또는 추정하고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전체 DB에서 필요한 부분 다 들어갑니다. 주소까지 다 있습니다. 회원 등급까지 있어야 되겠죠. 등급도 다 관리자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는 우리가 아까 찍었으니까 손님이라고 찍혔고요. 원래 손님이었던 부분 좀 없어졌죠. 3등급이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줘볼까요? 자, 손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쭉 내려보시면 등급이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손님 당연히 손님이니까 손님 레벨 찍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저장을 하면 손님도 결국 손님이 된 거고요. 들어가서 아까 라이팅 한번 보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회원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회원을 계속 늘려가거나 할 수 있고 회원 리스트 항목에 보면 등급이나 관리자, 소유자 부분 이 필드죠. 다 해당하는 필드에 이 이름까지 포함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밑에 쭉 내려보면 이건 엑셀이라고 된 부분은 엑셀 출력하는 기능이 있는 엑셀 버튼 눌렀을 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닌데 보통 HTML 형태로 출력을 하면 엑셀에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HTML 방식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컨텐츠 헤드에다가 이 엑셀이라고 이제 꽂아 넣은 다음에 밑에 HTML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목하고 이런 걸 주고 이런 정보 쭉 읽어다가 몽땅 디스플레이해서 엔드로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엑셀 출력을 해보면 밑에 다운로드 됩니다. 이렇게 이걸 열어보시면 자, 이건 HTML이니까 양식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안 맞아도 읽겠다고 예스를 하게 되면 이제 해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팅이 된 거예요. HTML 형태의 엑셀인 거죠. 그러면 요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형태 가공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출력, 회원 가입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원 쪽은 크게 봐서는 회원 등록하는 부분, 최초에 등록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로그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모드로 왔을 때 회원 관리, 그다음에 등급 관리 이게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원 엑셀 관리라고 있는데 이건 편리에 의해서 이제 추가된 기능이에요.
한 명씩 들어와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계속 이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슨 명단을 가지고 있거나 뭐 엑셀 형태로 된 어떤 게 있으면 엑셀로 한 번에 그냥 회원을 뭐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바로 넣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드민의 import XLS라고 되어 있죠. 입력받겠다 엑셀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보시다 보면 여기 있죠. import 엑셀 열어보시면, 자, 뭔지 모르겠지만 또 프로세스가 하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한 거를 읽어와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록 성공이라는 메시지 보이죠. 시스템 앞에 회원 등록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기존에 엑셀에 읽은 ID 값이나 이런 거 등록된지 확인한 다음에 없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거고요. 있는 경우에는 수정만 합니다. 엑셀을 마지막으로 올린 거예요. 엑셀 데이터 근거로 수정해버려요.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엑셀을 읽어서 파싱하는 동작들이고, 파싱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 파일을 읽어서 파싱을 해서 등록해서 엑셀 끝날 때까지 다 끝나면 업로드한 파일 지워버리고요. 언링크는 PHP 명령에서 언링크는 업로드된 파일, 그러니까 어떤 파일, 지정된 파일 장소에 있는 폴더 밑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등을 지워버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이 했다, 성공했다, 뭐 수정됐다, 에러 몇 개 했다, 토탈 몇 개 했다, 이런 걸 뿌리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첫 화면은 엑셀 업로드 해야 되는 화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화면이 엑셀 업로드에 해당하는 화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휴대폰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의 양식이죠. 뭐 엑셀을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A 첫 번째 칸에다가 아이디 넣고 이름 넣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겠죠. 근데 만약에 이름을 이 C 자리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세 번째 자리가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릿수를 넣으라고 만든 겁니다. 해당하는 자리 걸 이상 없는지 세팅한 다음에 업로드할 파일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일괄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제 샘플이죠. 엑셀 샘플은 이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업로드 안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다운로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신규 데이터에서는 그 파일이 없죠. 그래서 얘를 일단 업로드를 한번 해놓고 해볼게요. 자, 데이터 폴더에 보고죠. 집어넣고, 이 백업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따로 만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게 걸립니다. 그렇죠?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디, 이메일, 그대로 그냥 쭉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다른 엑셀이 있으면 그 엑셀을 하셔도 되고, 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회원하고 관련된 등록, 그 다음에 수정 관리하는 거, 내 페이지 관리하는 거, 마이 페이지, 그 다음에 어드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회원 엑셀 관리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버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회원하고 관련된 걸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정, 주 페이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회차에서 봤던 장비를 붙여가지고 테스트하는 화면에서 장치 등록하는 거, 그 다음 장치 상태 보기, 그 다음에 상태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콘 방식으로 보는, 목록 보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설정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각각 회차마다 갔어야 되는데 이 회차마다 할 내용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8회부터 13회차까지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그리고 끝내고 시즌2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일단 시즌1을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6회차였고요. 회원하고 관련된 부분, 등록, 수정, 삭제, 로그인, 오버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